네,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금 요도 스트레스 방법을 통해서 결석을 보는 것을 확인을 했고, 다음은 이제 두개골 촬영하는 방법이에요. 두개골 같은 경우는, 어, 똑같아요. 오른쪽 옆으로 누운 라이트 레터럴 방향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VD, 아니면 DV로 찍는데, 두개골 같은 경우는 DV로 많이 찍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자세를 봤을 때 이렇게 찍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찍는 게 나오기도 쉽고 자세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쪽에서 찍든 위에서 찍든 아래에서 찍든 나오는 거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두개골 같은 경우는 DV로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빨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턱뼈예요, 턱뼈. 그 다음 여기가 우리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광대 같은 뭐 이제 그런 부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이게 귀예요. 귓구멍, 고실 이런 식으로 보통 귀에 이제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빨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턱인데 골절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 비강 있는데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엑스레이로 두개골을 찍어서 보게 되는데, 사실 이 엑스레이로 두개골을 찍는 거 지금 이건 되게 잘 찍은 거고 이게 그렇게 크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빨에 문제가 있으면 치아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좋고, 만약에 신경 증상 뭐 간질, 발작 이런 애들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도 엑스레이지만 MRI를 보통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찍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병원에서나 뭐 MRI 생각하지 우리가 일반적인 병원에는 없어요. 꽤 큰 병원도 MRI 있는 경우는 꽤 드물어요. 보통 CT가 있지. 여러분들 뭐 스카이 동물병원 같은데 이제 가셔서 실습해 보셨겠지만 스카이 같은 데는 MRI가 있어요. 그건 정말 큰 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수의사 막 7, 8명 정도 되면 상당히 중대형 규모의 어떤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면 보통 CT는 있어요. 근데 이제 MRI는 많이 드문 편이고, 어쨌든 레터럴로 봤을 때 얘는 뭐 같아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고양이는 이렇게, 강아지는 입인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일자로 떨어지고, 강아지는 어때요? 입이 튀어나온 애들도 있고, 그걸 우리가 장두종이라 그러죠? 그쵸? 뭐 보더콜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안 튀어나오고 그냥 정상적인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강아지들. 그쵸?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쭉 찌그러진 애들이 있어요. 뭐 퍼그, 뭐 보스턴 테리어 이런 애들. 걔네 단두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빨 같은 것들, 그리고 치아 엑스레이는 요새 많이 있지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빨 부러진 데 있나, 염증 있는 데 있나, 그 다음에 만약에 이빨에 많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여기가 뭐 시꺼멓게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치수강이라 그래서 이 안쪽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어쨌든 뇌 쪽은 전혀 안 보이죠. 뼈 쪽만 보이고, 여기 이제 고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부비강, 코 있는데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장을 찍게 됩니다. 강아지, 고양이.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턱뼈인데가 조금 더 튀어나온 편이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그냥 깎였다고 보시면 돼요. 튀어나온 부분이 없고, 네, 그렇게 돼 있고, 자, 보시기에도 두개골을 찍을 때,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두개골 자체가 다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목뼈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목뼈가 시작되고, 그러면은 목은 둘째 치고라도 얼굴 쪽은 다 나와야 되죠. 두개골을 찍어야 되니까. 예, 보시면은 목뼈 앞쪽으로 얼굴이 다 나와 있고, 목뼈 앞쪽으로 얼굴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때요? 두개골을 위에서 찍든 아래에서 찍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좌우가 대칭해야 되죠? 두개골도 대칭해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이쪽 구멍은 커 보이는데 이쪽 구멍은 작아 보이고, 고실이 뭐 이쪽은 화해 보이는데 이쪽은 까매 보이고, 그런 식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턱뼈나 이빨도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개골 촬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개골 촬영할 때 좌우에 균형이 맞도록 촬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레터럴이죠. 우측 횡화.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찍고, 자, 그 다음에 DV로 위에서 찍고. 애기가 혀를 지금 내밀고 있죠. 이거는 혀를 내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얘는 지금 마취를 했을 수도 있어요. 진정제 같은 걸 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하다 보면은 제가 한국에서 찍을 때는 이렇게 찍는 걸 많이 못 봤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찍냐면은 베개 같은 거를 줘요. 왜 그러냐면은 그 강아지가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옆으로 그냥 누워버리면은 얼굴이 삐뚤어져요. 그쵸? 그럼 얼굴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빔을 쏴야 되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베개를 줘요. 베개를 주고, 자, 베라 하고 위쪽에서 찍는 거죠. 그 다음 DV 같은 경우는 그냥 턱이 바닥에 가면 되니까, 그쵸? 요거는 뭐 베개 같은 거 줄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일단은 찍는 거를 보시면은 얘는 애가 착해요. 비글이 아주 착하고, 그래서 마취 없이 잘 찍는데, 자, 보시면은 어때요? 그냥 누우라 그러면은 주둥이가 이쪽에 닿죠. 그럼 방금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휘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렇게 베개를 두면은 고개가 여기 사이에 베개를 딱 두면은 고개가 딱 고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분이 지금 귀를 어떻게 잡아요? 혼내듯이 귀를 잡아서 고개를 들게 하고 있죠. 턱이 이쪽에 못 닿도록. 턱이 이쪽에 닿으면 얼굴이 돌아가니까. 그리고 지금 DV로 찍죠. DV는 배복상. VD일 경우에는 반대로 복배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마취가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취하고 있죠. 여기다 밑에다가 필름 같은 거 이제 대고 위에서 지금 이제 찍고 있어요. 위에서 찍고 있고, VD로 찍고 있고, DV로 찍고 있고. 그래서 보통 이거 찍을 때도 제대로 찍으려면 마취하고 찍어야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이 두개골에 대한 엑스레이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두개골 한번 찍어보자 해서 사진 잘 찍으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번 찍어보고 뭐 대충 큰 이상 없다 싶으면은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MRI를 찍습니다. 가령 간질이 일어나면은, 옛날에는 두개골 사진을 막 이렇게 저렇게 찍으면서 혹시 척추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어디 뭐 그런 것들 이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큰 병원 가서 MRI 찍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만큼 두개골을 막 그렇게 정성스럽게 찍지는 않아요. 자, 얘는 개죠. 고양이는 아까 여기가 싹 깎였었죠. 개고, 어금니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어금니가 아니고 송곳니, 어금니, 앞니 다 보이죠. 그리고 얘는 뭘까요? 얘는 척추뼈가 보이고, 이게 뭐예요? 목에 가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가시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목 있는데 이제 뼈가 있어요.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지금 여기 두개골이 있죠. 뇌에 두개골이 있고, 지금 귀 같은 것도 보이죠. 그쵸? 근데 지금 제대로 보이진 않고, 앞쪽 얼굴 같은 거 윤곽도 보이죠. 그래서 오른쪽 레터럴로 지금 찍은 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DV로 찍은 거, 이거 되게 잘 찍었죠. 일단은 머리 부분이 다 나왔어요. 목뼈 위로. 얘가 목뼈예요. 목뼈 위로 나왔고, 그 다음에 좌측 우측 전부 정확하게 지금 대칭이 되고 있죠. 이빨도 앞니 3개 정확하게 대칭되고 있고, 이빨도 지금 잘 대칭해서 너무 잘 찍었어요, 이 사진은. 그리고 비강 있는데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두개골 촬영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봤듯이 양쪽이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은 보세요, 요쪽이랑 요쪽이랑 지금 대칭이 안 맞죠. 애초에 고개가 보면 조금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대칭이 안 맞으면, 고개가 이렇게 조금 돌려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사이즈도 안 맞고, 뼈가 많다 보니까 흰 부분이 자꾸 겹쳐 보이게 되면은 이게 뼈인가 염증인가 이렇게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 우측 대칭을 잘 해서 찍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머리 아래쪽에 뭐가 있죠? 이제부터 척추가 시작되죠. 척추가 시작되고, 여기까지가 뇌고, 여기가 경추가 시작돼요. 처음에는 1번 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나비처럼 생겼어요. 1번 뼈가 나비처럼 생겼고, 2번 뼈가 요렇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약간 뭐 특이하게 생겼죠. 약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위쪽에서 얘는 납작하고 나비 모양처럼 생겨서 옆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납작하고 나비 모양이에요. 이게 2번 뼈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으로 옆에서 봤을 땐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봤을 땐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추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경추는 목 쪽에 있는 척추예요. 그쵸? 척추 배웠죠? 해부생리학 시간에 첫 번째로 경추에서 시작해서 가슴에 있는 흉추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요추로 가요. 흉추의 차이점은 뭘까요? 흉추에는 갈비뼈들이 달려있죠? 자, 그러면은 갈비뼈가 달려있는 흉추까지 여기가 경추라고 볼 수 있어요. 뼈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래서 경추 7개, 흉추 13개, 요추가 6개인지 7개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7개 뼈를 갖다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찍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자 지금 찍는 거 어떻게 찍어요? 일단은 머리 약간 앞쪽부터 찍어서 머리 약간 나오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 갈비뼈랑 흉추가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가시돌기라 그러는데 저 뾰족한 부분 여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손으로 만져서 여기랑 여기 만진 다음에 사이를 찍으면 경추는 다 나오겠죠. 경추는 다 나오는데 우리가 경추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꺾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목을 쫙 펼친 상태에서 척추를 찍을 때 중요한 거는 항상 일자가 되도록 쫙 펴준 상태에서 찍는 게 좋아요. 모든 사진은 2장 찍는다 그랬죠? 하나는 우측 횡화로 오른쪽 위에서 찍은 거. 자, 하나는 어떻게 찍었죠? VD 포지션으로 만세를 보는 식으로 찍는데 얘는 보니까 만세가 아니고 철여시네. 그죠? 만세로 찍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철여스로 찍어서 어떻게 됐죠? 경추를 지금 일자가 딱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머리 뒤쪽부터 가슴 있는데 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추를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흉부 복부를 찍을 때는 어떻게 했죠? 센터랑 여기를 되게 엄격하게 좀 맞췄는데 경추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목뼈가 나오게 하면 되니까 한마디로 가슴 전에서 끝나게 하고 머리 뒤에서 시작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이것도 뭐 해부학적인 구조를 따져서 이거 뒤에 센터 맞추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슴이랑 머리 있는 데가 살짝 포함돼도 되니까 목뼈만 잘 나올 수 있도록 찍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 돼야 되고 경추도 위에 가시돌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물방울 모양이 나오는 게 좋겠죠. 딱 보기에도 대칭돼 있죠. 그리고 머리, 가슴 사이에 경추가 돼 있으니까 잘 찍힌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옆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든지, 요걸 이제 AP 포지션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뭐 철여스로 하든지, 목을 이런 식으로 하면 목을 좀 더 잘 펴줄 수 있겠죠. 위쪽으로 주둥이를 잡고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찍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쪽 있는데 일자로 지금 쫙 펴서 나왔죠. 뼈 7개 그렇게 됐고, 이것도 일자로 지금 옆으로 봤을 때도 쫙 폈죠. 여기 뭘까요? 이게 어깨뼈인 견갑골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쫙 펴갖고 오른쪽 옆으로 한 장, VD로 한 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뭐 촬영이나 조사범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머리 뒤부터, 머리를 만져보면은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머리가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약간 전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머리 약간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부터 가슴 앞쪽까지 찍어주면은 되고, 마찬가지로 VD로 찍었을 때도 조사 범위는 마찬가지겠죠. 자, 잡는 방법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잡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 있는 데를 쫙 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했죠? 뒷다리 지금 뭐 누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 세 사람이 잡았을 것 같아요. 얼굴을 지금 꽉 잡고 펴주고, 다리도 아래쪽으로 펴주고, 그렇게 하면서 목쪽 경추가 일자로 쫙 펴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다리가 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하겠죠, 다리가. 그러면은 경추부터 시작해서 척추에 큰 틀이 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방향으로 지금 힘을 주면서 경추가 쫙 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VD로 찍을 때 얘는 지금 VD로 찍었네요. 얘는 지금 VD 형태로 지금 이제 경추 찍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 경추 찍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개가 좌우로 돌아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흉부라든지 복부 찍을 때도 고개를 센터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경추는 목 아래쪽을 바로 찍는 거기 때문에 고개가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귀를 지금 아주 손에 핏줄이 보일 정도로 귀를 꽉 잡았죠. 이 상태에서 위를 정확하게 보게 한 후에 아까 했듯이 차렷 자세로 이제 찍는 거죠. 그래서 경추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찍습니다. 자, 이거는 전방 경추 스트레스라 그래가지고 환추골과 축추골의 불안전성 평가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1번 경추가 있다 그랬죠. 2번 경추가 있다 그랬죠. 그쵸? 1번 경추를 환추골이라 그러고 2번 경추를 축추골이라고 불러요. 얘랑 얘의 간격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인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얘네가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소형견에서 이런 질환 같은 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척추의 뼈가 신경을 막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여러분도 혹시 강아지 키우다가 작은 게 키우다가 갑자기 막 목인데 만지면 끼링 거리거나, 아니면은 애가 자꾸 막 숨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리나 이런 데 잘 못 걷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디스크 같은 거 의심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환추 축추골에 문제가 있는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 사이가 막 심하게 벌어져 있으면은 이거는 환추 축추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찍냐면은 얘를 갖다가 고개를 팍 낮춰요. 이거 전방 경추, 앞쪽에 있는 경추에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는데, 이렇게 고개를 확 그냥 밑으로 한 상태에서 위에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거예요. 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으면은 얘가 깨갱거린다든지 아파한다든지, 이게 여기가 너무 벌어져서 아파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지금 우측 횡황 그 척추 경추 찍듯이 하면서, 보통 어떤 식으로 찍냐면 경추 일단 한 장 찍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그 다음 VD로 하나, 이렇게 두 장 찍는 게 기본이죠. 얘를 추가로 찍는 겁니다. 추가로 찍어서 목을 꽉 눌러줘요. 그럼 얘가 막 아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광선을 위쪽에서 쬐서 이 간격을 이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를 목을 제대로 눌러줘서 목을 제대로 숙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간격이 최대한 벌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벌어진 간격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미리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흉추 요추 쪽을 이제 볼게요. 자, 이제는 이제 목인데 찍었어. 자, 이번에는 허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있는 데가 흉추예요. 총 13개의 그 흉추가, 흉이 가슴 흉자죠. 가슴에 있는 척추 됐고, 그 다음에 요추는 허리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에 있는 척추. 자,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두 장을 찍으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른쪽 옆으로 누이고, 오른쪽 옆으로 누인 다음에, 자, 척추를 찍을 때는 쫙 일자로 펴질 수 있도록 찍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앞 뒤로 잡아주면서 몸을 일자로, 등 쪽 인대를 일자로 늘리면서 쫙 찍어주면 됩니다. 흉추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일자가 될 수는 없어요. 요렇게 되고, 보통 이제 강아지도 보면 한번 이제 꺾이고, 고양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등 쪽인 데서 한번 꺾이는데, 어쨌든 곧게 펴서 찍을 수 있게 해주고, 요추는 곧게 펴주면은 요렇게 깨끗하게 나오죠. 자, 흉추나 요추를 많이 찍을 때가 언제일까요? 애기가 다리를 잘 못 걷든지, 못 걷는데 다리 쪽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신경 쪽 이상인 것 같아.
약간 디스크 같은 게 의심되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가 의심되면은 아기가 잘 못 걷든지 만지면 아프게 깨갱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숨으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있다고 하면 우리가 디스크 의심하는데, 디스크가 있으면은 지금 얘가 척추랑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있거든요. 요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요. 뼈랑 뼈 사이에. 디스크는 뼈가 두 개가 있으면은 얘가 딱 붙어 있으면 뼈는 딱딱하니까 무리가 가잖아요. 요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서 요거를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디스크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디스크가 위로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가면서 요 위로 척수가 지나가는데 척수를 자꾸 찔러요. 그럼 엄청 아파요. 신경이니까. 신경의 덩어리니까 척수는. 그래서 디스크가 있을 때는 이 간격이 좁아져요. 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이 안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위로 튀어나가면서 신경을 찔러서 디스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걸린 애들은 뼈와 뼈의 간격이 좁습니다. 자, 그런데 찍는 사람이 사진을 잘못 찍으면은 이거는 각도에 따라서 아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옆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들렸다. 그럼 각도에 따라서 뼈와 뼈의 간격이 정상인데도 좁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의사는 야 이거 뼈가 간격이 좁은데 디스크 의심된다 하고 디스크 약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디스크 아닌데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자로 쫙 펴고 앞뒤로 당겨준 상태에서 이 간격이 동일하게 해서 찍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찍어주는 부위는 어디겠어요? 목 있는 데부터 허리 있는 데까지. 흉추를 찍을 때는 어느 정도 찍으면 될까요? 이거는 앞뒤 크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찍으면 될까요? 갈비뼈가 나와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찍으면 되겠고, 요추 같은 경우는 갈비뼈 나와 있는 부분 앞쪽으로 해서 뒤에 끝나는 데까지, 엉덩이 뼈 앞쪽 있는 데까지 그냥 찍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그냥 범위를 이 정도처럼 그냥 비교적 넓게 해도 됩니다. 넓게 해도 되니까. 이거는 뭐 흉부랑 복부 찍을 때는 장기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중요했지만, 척추는 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중요한 건 곧게 펴서 찍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절을 보도록 할게요. 관절 이제 지난 시간에 할 때 몇 개 있다 그랬죠? 6개. 6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어깨관절, 하나는 어깨관절은 슬관절이라고도 부르고, 자, 하나는 엘보 조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꿈치 관절. 강아지는 팔이 없죠? 다 발이죠? 발이 4개니까 발꿈치 관절인가요? 그런데 팔꿈치 관절이 맞아요. 왜냐하면 엘보가 무슨 뜻이죠? 한국말로? 팔꿈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팔꿈치 관절로 불러도 되고, 조금 어려운 말로 주관절이라 부릅니다. 주관절. 그 다음에 앞발목 관절, 뒷발목 관절,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엉덩이는 장골 옆에 관절이 붙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갈비뼈, 머리, 척추, 여기가 목 쪽에 있는 경추죠. 여기가 가슴 쪽에 있는 흉추죠. 여기가 등 쪽에 있는 요추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이죠. 요거 팔꿈치 아니라고 뭐라 그랬죠? 뒷발목이에요. 뒷발목, 팔꿈치, 무릎. 자, 생긴 걸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여기가 고관절, 엉덩이 쪽. 자, 무릎 관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게 무슨 관절인지는 대충 알 수 있어야 돼요. 딱 보면 팔꿈치다. 왜? 관절 뒤에 뾰족하죠? 그 다음에 두 개로 갈라지죠. 이건 뒷발꿈치다. 왜 그렇죠? 뒷발꿈치는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딱 봐도 그냥 엉덩이 쪽에 고관절 같죠? 사람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어깨 관절. 어떻게 할 수 있죠? 어깨는 요렇게 슬개골이 있죠. 납작한 뼈가 있단 말이에요. 크게 슬개골에 붙어있고, 요거는 누가 봐도 손가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앞발가락이라고 해야 되죠. 네, 앞발가락. 강아지는 손이 없죠. 자, 관절 촬영의 범위. 자, 이제 그럼 관절을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볼게요. 관절을 기준으로 관절의 위와 아래쪽 뼈가 함께 나오게 찍으면 된다.
자, 이게 다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관절이라는 게 뭐죠? 뼈랑 뼈가 만나는 부위예요. 그러면 관절을 구성하려면은 뼈가 최소한 2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깨 관절 뼈 2개죠. 하나, 둘. 팔꿈치 하나, 둘. 얘는 이제 3개야, 사실 3개. 그 다음에 앞발목 하나, 둘. 하나, 둘. 구성되어 있는 건 많지만 기본적으로 2개가 붙어야 관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얘도 2개 이상의 뼈들이 만나서 관절이 돼 있고, 얘도. 그래서 관절은 위쪽, 아래쪽 뼈가 관절을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관절을 중심으로 위아래 뼈가 있죠. 자, 그럼 관절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은 관절만 요만큼 나오게 찍기가 어렵죠, 오히려. 그쵸? 관절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의 뼈가 같이 나오게 찍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관절 찍고 위아래 뼈 한 요정도 나오면 되겠죠. 얘도 관절 찍고 위아래 뼈 요정도 나오게 하면 되고, 그래서 관절 찍을 때는 관절을 기준으로 관절의 위와 아래쪽 뼈가 함께 나오게 찍으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령 무릎 관절을 찍으면 무릎을 기준으로 대퇴골과 경골이 함께 나오면 된다. 자, 무릎 같은 경우는 이게 대퇴골이에요. 얘가 경골이에요. 얘는 비골이라 그러는데 너무 작아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은 무릎 관절이 나오고 대퇴골이랑 경골이 함께 나오는 거죠. 볼까요? 무릎 관절 나왔죠? 대퇴골 나왔죠? 경골 나왔죠? 그럼 얘는 무릎 관절을 찍은 거예요. 그죠? 보세요. 무릎 관절 기준으로 대퇴골, 경골. 팔꿈치 관절 기준으로 위에 얘를 이제 상완골이라 그래요. 상완골이랑 그 다음에 요골이랑 척골이라 그래요. 얘가 요골이고 척골인데 어쨌든 위아래 뼈가 나왔죠. 발목 관절, 뒷발목 관절을 기준으로, 이 관절을 기준으로 위, 아래 다 나왔죠. 자, 고관절 찍을 때는 그럼 고관절은 얘를 중심으로 한 요만큼만 나오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지만, 또 고관절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엉덩이 뼈를 다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관절은 한 뭐 요 정도까지 만약에 찍는다고 하면은 요 관절을 중심으로 이 뼈는 일단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엉덩이 뼈까지 그냥 다 나올 수 있도록 한 요 정도 찍으면 되겠죠. 고관절은 지금 넓은 범위에서 무릎까지 보려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깨 관절 찍는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어깨 관절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위, 아래 찍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하나는 오른쪽으로 누운 거 찍고 하나는 왼쪽으로 누운 거 찍고, 자, 그렇게 찍으면 될 텐데, 이제부터는 오른쪽 왼쪽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어깨 관절을 다쳤어. 근데 얘가 오른쪽을 다칠 수도 있고 왼쪽을 다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모든 사진은 오른쪽 횡화, 우측 횡화랑 VD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은 뼈를 찍을 때는 조금 버려야겠죠. 그쵸? 뼈를 찍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픈 쪽을 찍어야죠.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 오른쪽을 찍는 거고, 왼쪽 다리가 아프면 왼쪽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강아지를 우리가 볼까요? 오른쪽 어깨가 아픈가 봐요. 오른쪽 어깨가 아프니까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자, 어떻게 하죠? 지금 팔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관절이 잘 보이도록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찍습니다. 그죠? 그대로 찍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팔다리만 만져도 어깨 관절이 어딘지 팔꿈치 관절이 어딘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그죠? 흉부, 복부는 우리가 좀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쵸? 안에 장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팔다리는 어때요? 뼈가 있으니까 뭐 어떤 경계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어깨 관절, 딱 여기죠, 어깨 관절.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심장, 뭐 비장, 아니면 횡격막 이런 거 잘 여기서 만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어깨 관절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발목 관절, 이런 식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센터를 어디에 두고 뒤를 어디에 두고 앞을 어디에 두고 이걸 많이 따졌지만, 발이나 팔이나 앞발이나 뒷발 같은 걸 찍을 땐, 관절을 찍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어깨가 여기 있다는 거는 바보도 다 알아요. 그죠?
어깨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까 그냥 이거를 센터에다 두는 거예요. 어깨를 센터에다 두고 어깨를 센터에다 두고 이 정도를, 그 다음에 위아래 뼈가 어느 정도 나올 정도로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콜리메이터를 둔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센터를 두고 위아래를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조절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조금 넓게 나왔다 상관없어요. 리딩하는데 지장 없어요. 너무 넓게 나왔으면 이걸 좁히면 되고 다시 콜리메이터를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관절을 센터에다 두고 위 아랫뼈가 살짝 포함되도록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어깨가 다쳤으면은 오른쪽 어깨를 이제 보정을 한 상태에서 하는데, 앞뒤에서 지금 사람이 만지죠. 일단은 목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한쪽 발을 이렇게 잡고, 얘는 양쪽 발을 한 사람이 잡으면 안 되죠. 어깨를 그럼 못 찍잖아요. 그래서 팔을 벌릴 수 있도록 다른 한쪽 팔을 이 사람이 잡고 이 사람이 뒷다리까지 동시에 잡아줍니다. 손이 모자라거나 강아지가 너무 크면 한 사람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엔 VD 찍죠. 보니까 VD로 해서 요렇게 찍네요. 만세를 부르고 찍네요. 요렇게도 찍고, 아까 이렇게 사람 앉아있듯이 찍는 거 봤죠? 휴머노이드 자세로 요런 식으로 그냥 처렷하고 찍어도 돼요. 어쨌든 우리가 보려는 건 요 관절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의사가 원하는 대로 찍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뭐 VD로 찍어도 되고, VD로 그냥 일반 자세로 찍어도 되고, 팔을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라이트 레프트 어떻게 우리가 표시해 줄까요? 이거는 간단해요. 흉부 복부 찍을 때는 우리가 보는 쪽에 이게 DV냐 VD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쪽에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거 막 복잡하게 따졌지만, 어깨라든지 앞발목 뭐 팔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뼈는 어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픈 데를 갖다가 표시하면 돼요. 찍는 쪽을 표시하면 돼요. 얘 지금 어디 찍죠? 오른쪽 찍어요. 오른쪽. 그쵸? 오른쪽이죠. 오른쪽 앞발을 찍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라이트라고 하면 돼요. 지금 찍은 거는 오른쪽이다. 얘는 어디 찍어요? 왼쪽 찍죠. 그럼 여기다가 찍고 나서 레프트라고 표시하면 돼요. 지금 찍는 거는 왼쪽이다. 마찬가지로 왼쪽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이제 센터에다 놓고 위 아래 뼈가 조금씩 나오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뭐가 자꾸 올라와 이렇게. 어깨관절. 그래서 외측상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R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외측이냐 그 우측으로 누웠냐 좌측으로 누웠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오른쪽을 찍었으면 오른쪽 팔을 찍었으면 R이고 왼쪽 팔을 찍었으면 L이에요. 그래서 얘를 센터로 놓고 위 아랫뼈가 포함되게 하고, 얘는 뭐 범위를 조금 넓게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찍어도 한마디로 리딩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관절 말고 요만큼만 정확하게 나오게 찍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이 이 관절이 나오고 위 아랫뼈가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으면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센터에 있고 잃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크게 관계가 없고, 얘는 어떻게 찍었을까요? 만세하고 찍은 거죠. 만세하고 찍었는데 얘는 사실 VD 포지션인데 사실 팔다리를 부를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말로 불러요. 그래서 카우더 크레니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뒤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찍었다 이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지금 찍었으면은 내가 지금 팔을 찍는 데 있어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강아지야. 어려워. 강아지야.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내가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부분이 앞부분이죠. 강아지가 엎드려 있으니까 여기가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삼두 있는 데가. 그러면 지금 뒤에서 광선이 들어와서 앞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선이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VD라 그러면 벤트로 도사이라 그런댔죠. 그쵸? 벤트로가 배 쪽, 도사가 등 쪽이라 그랬죠. 배에서 등 쪽으로 광선이 나가니까 VD, 벤트로 도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두오 크레니얼이라 그러면은 뒤쪽에서 광선이 들어와서 앞쪽으로 나왔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나중에 그 미국 가면 말도 찍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이나 이런 걸 엄청 따져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찍는 거 별게 다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신경 쓰면 너무나도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냥 라이트 레터럴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VD로 하나 찍었다. 그리고 아픈 팔을 찍으면 된다. 만약에 지금 오른쪽 찍었죠. 왼쪽 팔이 다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고개가 이쪽으로 하게 하고 애기를 왼쪽으로 눕히고 광선을 쬐면 되겠죠? 이거 실습하면서 보여줄게요. 아, 헷갈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